비용은 이제 종류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처음에 할 때 이 매출액, 거기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익 그랬죠. 예를 볼까요? 매출액이 얼마였습니까? 100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매출 원가가 얼마예요? 매출 원가가 30원이었다. 그럼 얼마가 이익이 남겠죠? 빼면 될 거니까 70원이 남겠죠. 이 70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매출 총 이익이 되겠죠. 빨간색 차감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갔어요? 판매 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갔다? 뭐 급여도 주고 공과금도 낼 것이고 유지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30원에 들어갔다. 이것도 차감에 빼줘야 되겠죠. 그럼 영업이익 얼마가 됩니까? 총 또 빼면 얼마가 나와요? 이거 다 해놓을게요. 그러면 40원이 나오겠죠. 그럼 40원은 뭐가 됩니까? 영업이익이죠. 이 영업이익에서 뭐가 됩니까? 내가 영업의 수익, 아까 있었잖아요. 앞에요.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자 수익이 있겠죠. 이자 수익을 발생했다? 10원이 발생했어요. 반면에 영업의 비용도 있겠죠. 내가 이자가 아니고 대출을 받았으면 뭐가 발생할까요? 영업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이게 얼마 발생했다? 이게 20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영업외 수익은 더해줄 것이고 영업비용은 빼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원이 40이라는 거에서 결국은 10이 더해서 50에서 20 빼고 얼마가 남죠? 총 30이 되겠죠. 이 30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30 자체가 뭐다? 법인세를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뭐다? 우리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익이 있죠. 이것도 이익이지 않았습니까? 이익이 뭐가 돼? 이건 영업이익입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매출이익입니다. 그럼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세 차감하기 전 이익이죠. 이건 예전에 이게 뭐가 있는 경상이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전 책을 한 20년 전의 책을 보면 경상이익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30이라는 게 뭐가 되는 것이냐? 결국은 뭐가 되죠? 이 앞에서 비용이라는 걸 차감했는 거예요. 그럼 비용도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도 일종의 비용입니다. 근데 비용인데 무슨 비용이다? 이거는 매출 내가 사오기 위한 비용이다. 이거 앞으로 수업할 겁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무슨 비용이냐? 판매를 하거나 혹은 뭐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다. 영업비용은 뭐냐? 이거는 영업활동 이외의 비용이다. 법인세가 나와 있겠죠. 세금. 개인기업은 뭐가 됩니까? 법인기업 주식회사는 법인세 비용이 차감되겠지만 법인회사, 주식회사가 아닐 때는 개인기업은 뭐가 됩니까? 종합소득세가 되겠죠? 비용을 차감해주죠. 여기까지 다 빼주면 여기 예를 들어서 법인세 비용이 30이다. 그럼 여기에서 뭐 10%라고 그럴게요. 그럼 얼마가 되죠? 3원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다 보면 27이 되겠죠. 그럼 27이 이게 뭐가 되는 것이냐?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겠죠. 물론 여기에서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뭐가 돼 있을까요? 단기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익, 이 단기 손익이라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다?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비용은 뭐냐? 빨간색 되어 있는 거 있죠?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 한다?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딱 구분이 지어져요. 이 매출원가는 이 매출액,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할 물건을 사오는 가격이죠. 판매관리비는 이걸 잘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일 것이고. 앞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업의 영업 경영 활동에서 우리 뭐 기업의 경영 활동이 되겠죠. 영업 활동 같은 말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판매를 목적이다. 그럼 판매 목적이니까 뭐가 돼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뭐가 있었죠? 상품 뭐가 되죠? 제품이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뭐다?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어떻게 해요? 구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요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사과를 사왔다. 그러면 사과를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과수원에 가서 뭘 사와야 됩니까? 내가 사과를 구입을 해와야 되겠죠. 그럼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에 사왔다? 이걸 내가 50원에 사왔다. 이거 얼마에 팔았어요? 100원에 팔았습니다.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100원은 뭐가 됩니까? 상품 매출, 판매 금액이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사왔어요? 50원에 뭘 했다? 사과를 구입했겠죠.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사과를 구매왔잖아요. 외부에서 구입한 제와인 상품을 매출하였을 때 팔았죠. 얼마 팔았습니까? 내가 100원에 팔았어요. 100원에 뭐 발생했다? 매출이 발생했죠. 100이라는 뭐가 발생했어요?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요겁니다. 요때입니다. 그냥 매입원가 잡히는 건 아닙니다. 왜인가 하면 내가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잡힐 수가 없죠. 근데 뭐 한다? 내가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을 때, 매출했을 때 그 상품에 뭐 한다? 사왔는 가격이 뭐가 되는 거죠? 매입원가가 되겠죠. 물론 이 매입원가에서는 뭐 어떻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기초상품 재고에, 이거는 우리가 이 재무제표에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 뭐가 있죠?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계정에 어떻게 잡혀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순매입에 그다 뭐 한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어떻게 하죠? 계산했는 게 뭐다? 상품 매출원가다. 이 앞에 뭘 했었어요? 우리가 자산했을 때, 재고자산했을 때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럴 때 뭐가 있었죠? 단기 상품 매입액, 요거 말하는 거죠? 상품 매입액, 요 말입니다. 그럴 때 요것도 뭐 하는 거다? 앞에 있는 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구매했는 거, 요게 얘가 되겠어요. 단기 상품 총 매입에 내가 사왔는 가격이 있겠죠. 어디에서? 과수원에서. 그런데 이 사왔는 가격이 얼마였다? 전체가 얼마였어요? 80원이었어요. 그런데 상품 애누리 환출이 발생했어요. 이거 뭐다? 매입 애누리 환출은 뭐가 아니라 그랬죠? 하자가 발생했을 때 뭐다? 하자가 발생했어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금액적으로 뭐 한다? 금액적으로 깎아주는 게 애누리고,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반품시킨다 그랬죠? 반품시켜서 되돌려주는 걸 뭐 하죠? 환출이죠. 왜? 사왔는 거는 매입이잖아요. 매입을 돌려주니까 뭐가 돼? 출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매입 애누리 환출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얼마 해줬다고 해서 20원을 내가 뭐 했다? 매입 애누리 환출로 해서 차감을 시켰는 거죠. 그러고 하면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80원이 아니고 어떻게? 80원에서 빼기 20원이 됐겠죠. 뭐가 되는 거다? 이거는 매입 애누리 환출이죠. 하자 발생입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요? 결제일보다 내가 뭐 했다? 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매입하면서 뭘 했어요? 할인을 했습니다. 매입 할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 할인 요거는 조기 결제, 뭐다? 조기 결제, 용어적인 키워드입니다. 이런 글자적인 부분은 어떻게 한다? 하자 발생, 조기 결제. 문제 지문에 뭐가 나왔다? 조기 결제란 말이 나오면 매입 할인해주면 될 것이고요. 하자 발생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애누리 환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기 결제를 해주기로 했어요. 얼마요? 10원씩 할인해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10원을 빼야 되겠죠. 그거 총 얼마가 됐어요? 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소를 내가 얼마에 사왔어요? 50원에 사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매입액은 얼마가 되는 거다? 어떻게 해도 원래는 80원에 팔라 그랬었는데 사왔는데 내가 그래 뭐 하자가 발생하고 조기 결제를 하고 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가 줬다? 50원을 줬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다? 순매입액은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매입 당시가 아닙니다. 다시 매입 발생 시가 아니에요. 왜? 하자 발생하고 이 조기 결제는 어떻게 했죠? 매입하고 그 다음에 뭐 있죠? 매입이 발생했는 다시 발생 시점이 있을 거예요. 발생 시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여기 뭐가 된다?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가 있죠? 결제하는 시기가 되겠죠. 요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뭐가 돼요? 결제가 물건을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에 현금 결제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결제를 이루어지는 게 발생 그 시점이 아니고 이유가 발생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30일 결제 혹은 기업에 나와 있겠죠? 혹은 뭐가 돼? 60일 결제. 그래서 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이제 9월 달 그럴게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발생했는 걸 어떻게 해요? 지금 10월 초에 뭘 하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죠. 계산 발행합니다. 어떻게 한다? 9월 한 달 동안의 매출을 어떻게 발행을 해서 거래처에 어떻게 되죠? 하면 이 금액을 언제 이렇게 줘요? 9월에 발생했는 9월 발생분이 있겠죠. 9월분을 결제는 언제 주죠? 오늘 주는 게 아니죠. 보통 언제 줍니까? 10월 말일에 주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9월달 결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일 이후에 결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그럼 이 공간이 발생하잖아요. 발생했는 시점이 있을 거고 결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죠? 채권, 채무가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채권은 뭐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채무는 뭐가 있죠? 외상, 매입금. 뭐가 있습니까? 받을 어음. 뭐가 돼 있다? 지급어음이 있겠죠. 그럴 때 요 공간 안에 뭐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 시점 내가 물건 샀을 때는 하자가 없었어요. 왜요? 하자가 있었으면 처음에 매입할 때 어떻게 해요? 매입하지를 않았겠죠. 근데 매입하고 나서 내가 물건 전체를 다 받아보니까 요 사이에 뭐가 발생했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뭐가 발생하죠? 또 이 결제일보다 어떻게 해요? 빨리 뭐가 발생합니까? 조기 결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금 계산 발행했다 그랬잖아요. 뭐 했다고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발행했다고. 그러면 발행을 발생 시점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 시점에 계산서를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정 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해 주셔야 되겠죠. 수정 계산서. 이거는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 2급이나 혹은 뭐죠? 우리 TAT 2급에서 이 수정 계산서 발행하는 거 다 학습지도 할 겁니다. 좀 여기 설명 다시 드리겠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총 내가 실제로 구매했는 가격에서 어떻게 하자가 발생하거나 할인이 조기결제 발생했을 때 차감했는 게 단기 순매입액이다.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출하였을 때 그 상품의 매입 원가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이 단기 상품 순매입액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품 매출 원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재고자 상품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일 31일까지 판매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창고를 보면 어떻게 창고에 뭐가 있죠? 팔고 남았는 상품이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하면 뭐라 그래요? 재고란 말 쓰죠. 그래서 1월 1일자 혹은 뭐 기초가 되겠죠. 이때 뭐 하느냐? 기초 상품 뭐가 있을까요? 창고에 있는 게 재고가 있겠죠. 그럼 우리 뭘 한다? 기초 상품 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요? 내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뭐 합니까? 단기 중에 올해 영업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물건도 팔고 또 재고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또 과수원 가가지고 또 사과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계속 뭐가 발생할까요? 내가 또 예를 들어서 3월 20일 날 과수원 가서 또 뭘 했죠? 사과를 사왔어요. 그럼 사과 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금액이 또 발생하겠죠. 또 어떻게 또 6월 뭐 10일 날 또 어떻게 또 사왔어요.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일 30일까지 뭐 했다? 구매를 했겠죠. 그럼 뭐라 그런다? 단기에 상품을 뭐 했다? 순매입에 요거죠.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내가 뭐 했다? 추가로 사왔다는 말이겠죠. 그럼 요걸 한번 수출해야 한다 그러면 기초 상품 재고가 얼마 있었어요? 처음에 1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 이번에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총 얼마를 사왔다? 100개를 사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 창고 안에는 총 얼마가 있었는 거예요? 다 합쳐버리면 110개가 있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럴 때 보는 거예요. 현재 창고 언제요? 12월 31일 기준을 봤을 때 기말이잖아요. 기말에 상품 뭐 하는 거냐? 재고에. 다시 말해서 12월 31일에 창고에 있는 재고가 얼마 남아있어? 보니까 얼마 남아있어요? 30이 남아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어떻게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했다 기초가 10이었고 기중이 어떻게 당기수명이 100이었다 그랬으면 110이 돼야 되는데 창고는 얼마큼 남아있죠? 30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야지 110이 될까요? 차이를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단기상품 순매입액을 더하는 합계에서 뭐라 하면 되죠? 현재 남아있는 기말상품 쪽을 빼버리면 뭐가 남죠? 여기에 80이라는 뭐가 수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수치가 뭐가 되는 거다? 상품 매출 원가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상품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 T를 그리세요. 그리시고 상품은 뭐가 돼?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어떻게 했죠? 차변이 증가, 대변이 감소라 그랬죠. 차변은 뭐가 돼요? 내가 외부에서 뭐 했습니까? 구입했으니까 이 차변이 증가될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내가 팔았으면 어떻게 줄어들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변은 뭐 한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변은 뭐가 돼요? 이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해죠? 판매했는 거죠. 나가는 걸 말하겠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긴말 상품 재고액은 어떻게 해요? 이게 왜 줄어드는 겁니까? 요걸 어떻게 되죠?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걸 해볼게요. 요게 예를 들어서 2020년도라 그랬을게요. 이 2020년도에 이게 우리가 이 회계 장부상이라 그랬을 때 2021년도 뭐합니까? 다시 상품 계정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걸 2월시켜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2월시켜 준다. 차기 연도로 뭐야? 차기 2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대로 어디로 옵니까? 여기에 다시 2021년 1월 1일자에 뭐가 되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이런 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 남았을 때 이게 얼마 시작하겠죠? 30을 시작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차기 년도로 2월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변에 뭐 한다? 차감하는 걸로 대변에 기록되는 거고, 여기 어떻게 돼요? 이 구매하거나 있는 거는 뭐 한다? 증가되겠죠. 이것도 뭐가 30도 뭐가 되는 겁니까? 2021년 상품에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증가된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판매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매한 것도 여기 다 기록해 놓겠죠. 이게 얼마였냐? 또 100을 샀다. 그럼 얼마가 되죠? 총 130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얼마가 돼요? 13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출 원가를 알고 있어요. 매출 원가가 얼마였다?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까요? 뭐 110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기말 재고는 얼마 남아요? 20 남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했는 거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죠? 기말 상품 재고가 나오겠죠.